이 프로그램은 그 오픈 비주얼 라우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자료실에 보시면 소개가 돼 있을 거예요. 수업 자료실에 아마 수업 중 실습용 도구들 해서 여기 이제 오픈 비주얼 라우트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인데 이미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오픈 비주얼 라우트. 이건 뭐냐면 이제 오픈 비주얼 트레이스 라우트. 그래서 트레이스 RT를 이와 같이 그 이 명령어 기반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그 이 주소를 가지고 뭐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후이즈를 통해서 그 위치를 그 주소를 파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그 어떤 뭐랄까 지도상의 주소를 확인해봤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데. 그래서 이 결과를 그대로 지도상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각화시킨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오픈 비주얼 트레이스 라우트 해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오픈 비주얼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앱 찾았나요? 있죠? 이렇게 실행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경로를 확인하고 싶은 곳을 이제 IP 주소나 이름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www.google.com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찾아줍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쭉 트레이스를 시켜주죠, 그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주고 이것이 이게 각 스텝이 걸린 시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여기에 이제 각 스텝들이 쭉 나오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컨트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되겠죠. 후이즈에서 검색해서 나온 주소를 가지고 한 거죠. 주소를 가지고 했고요. 물론 이 오픈 비주얼 트레이스 아웃는 후이즈 데이터뿐만 아니고 또 자체적으로 그 주소들에 대해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실행이 아직 다 완결이 안 됐죠. 계속 떠서 뭐 이렇게 뭐 뭔가 업데이트 뭐 하고 있지 않아요? 어때요? 실행이 됐어요? 네. 이거 트레이스까지 했으니까 빨리 했군요. 네. 자기 나름대로 그 주소에 대한 위치 데이터를 좀 더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마지막 이 구글의 위치가 최종적으로 여기네요. 그러면 아까 그 후이즈 데이터로는 캘리포니아의 어디였는데 여기에는 이 중부지방에 미국의 중부지방에 어딘가로 돼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돼 있나요? 위치가 최종 도착지가 예? 위치가 서부지방이에요? 중부지방이에요? 미국은 미국이죠? 네. 어디로 왔나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로 왔는데 중부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경유된 곳을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출발지는 대충 여기가 어디냐? 여의도 밑에 영등포, 여의도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 맞나? 아닌가? 여기인가? 여기가 출발지인가? 그래서 여기 쭉 경유를
그죠? 여기는 뭐 화성시, 여기에 보면 뭐 화성시라고 되어 있는데 등등 해서 하여튼 예. 여기 예. 뭐 미국에 가서는 거의 그 위치에서 뭐 예. 여기 크게 움직이지 않네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가 호수같이 생겼는데 그건가 모르겠네요. 어떤 그 데이터 센터는 호수 안에 수중에 있다고 해요.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아예 물속에 데이터 센터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일지도 모르겠네. 이게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호수 중간에 끝에가 그죠? 따라가 보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합니다. 네. 이렇게 뭐 추적해 볼 수 있겠다. 각 위치를 이렇게 쭉 추적해 나갈 수 있다. 여기서 여기 거쳐갈 때 네. 시간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시간이 여기 좀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 부분에서 시간이 나네요. 여기가 아마도 시간일 텐데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이리로 가면서 시간이 늘어난다.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다 한 거죠. 네. 뭐 중간은 서울에서 한국에서 미국까지는 대부분 이제 광케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건너뛰는 것처럼 보이죠. 네. 뭐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프로토콜들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VMware를 가지고 해볼게요. 이제 VMware에 프로토콜 VM이 있죠. 프로토콜 VM 선택을 해주시고 VMware를 띄워주세요. 프로토콜 VM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좀 설정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에 여기 실습실에서 VMware 사용을 위한 점검 사항이 있죠. 네. 그래서 우선 VM 파일 아마도 뭐 F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 프로토콜 VM 폴더 있으니까 거기에서 뭐 더블 클릭을 한다든가 하면 되겠죠. 네. 그 프로토콜 아니지 CentOS 파일 프로토콜 vm.bmx 파일 아니면 이 VMware에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프로토콜 VM이 등록이 돼 있으면 그걸 클릭해서 파워온을 해도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VMware에 등록이 돼 있나요? 프로토콜 VM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면 이제 탐색기에서 찾는 수밖에 없죠. 네. 탐색기에 가서 여기서 내 PC 여기에서 아마도 뭐 F 드라이브, 리눅스 드라이브 여기에서 프로토콜 VM 네, 여기에서 CentOS 8 프로토콜 vm.bmx 뭐 매번 해봤지만 이게 더블 클릭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면 좋고 만약에 뭐 연결 프로그램을 물어보면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연결시켜 주면 되고요. 그런 스텝이 여기 다 있어요. 아까 공지사항에 있죠? 스텝대로. 그죠? 만약에 프로그램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선택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창이 뜨고 여기서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서 파원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NAT로 돼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 어댑터가 NAT로 돼 있는지 네, 확인해 주시고 안 돼 있으면 NAT로
아마도 브릿지로 돼 있으면 NAT로. 예. 이거는 만약에 이제 이 상태가 계속 이렇게 돼 있으면 다음번에도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 플레이 해서 시작 오케이 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팅이 완료되면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죠. 부팅이 왜 이렇게 느리냐. 예, CCNA1 로그인 하시고 패스워드는 프로토 20220이 들어와서 현재 활동 터미널 띄워서 IP 어드레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IP 어드레스가 여기에 보면 ENS33의 IP 어드레스가 192.168.5.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닌 학생 있어요? 192.168.5. 얼마 이렇게 안 돼 있는 학생?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닌 학생 있어요? 뭐라고 돼 있나요? 네? 120 얼마요? 이게 100 얼마? 그래요? 이 ENS33 두 번째 거. 요거는 맞아요? 확인됐어요? 다? 아직 안 된 학생 있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주소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주소. 이 주소가 이제 그 리눅스 VM의 IP 주소죠. 학생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앞에 192.168.55까지는 똑같아야 돼요. 그 뒤에는 저는 129지만 128일 수도 있고 129일 수도 있고 130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다 했죠. 문제가 있어요? 주소가 224번.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학생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봤으니까 그 방법을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해줘라 하는 거죠. 아마도 이것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도 그 주소가 뭐 23.5쩌고 나온 학생은 이 명령을 실행하면 이제 되죠. 또 주소가 또 다르게 되어 있나요? 해보세요. 저거. 네? 도망. 아니 저기 지금 해놓은 것만 하면 돼요. 잘 안 보이나요? 그러니까 주소가 2, 3 어쩌고 되어 있는 학생은 이것만 하면 돼요. 물론 아까 그 조건이 아까 부팅하기 전에 여기에 VM의 이 네트워크 세팅의 그 네트워크가 NAT로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브릿지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먼저 그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죠. 어쨌든 또 잘못되어 있는 학생은 뭐로 되어 있어요? 실행하고 싶네요. 네, 이걸로 들어가셔서. VMX가 네. 연결을 잘못했군요. 다시 종료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아까 그걸 그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zip 파일이 아니에요. zip 파일 말고 프로토콜 VM 폴더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VMX 파일을
뭔지 똑같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네.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연결 프로그램. VMware 워크스테이션. 오케이. 네, 됐어요. 그리고 NAT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돼 있으면 플레이 시작. 네. 또 다른 학생 있나요? 뭐 문제가 있는 학생 있어요? 주소 확인했어요? 다 돼 있죠? 네. 뭐? 주소를 못 찾아. 주소를 못 찾았어요? IP 어드레스 해서 찾아주세요. 이거 매번 하는 건데 자꾸 모르면 안 되지. 지금 계속 3주째 하고 3주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걸. IP 어드레스. 알겠죠? 네, 해주세요.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을 때 이와 같이 192.28.5.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됐죠? 자, 됐으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뭘 할 건고 하니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 서로 연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가장 심플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했었지 아마도. 이 리눅스의 이 터미널을 똑같이 원격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런 서비스 뭐였죠? 이 리눅스의 터미널을 지금 이거는 그 실제 컴퓨터에서 바로 직결된 터미널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원격으로 접속해서 쓰는 거 했었는데 뭐였죠? 네? SSH 했죠? Secure Shell이라고. 그죠? 그거는 이미 해봤어요, 우리가. 그건 해봤고, 그거 말고 이번에는 그래픽 터미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픽 터미널. 이런 텍스트 터미널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서 그래픽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일단 요거 한 거는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노트패드에다 갖다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 결과는 창을 닫아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CCNA 1 로그아웃을 해 주세요. 로그아웃. 끝내는 게 아니고 로그아웃만 합니다. 로그아웃.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다시 나오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검색 창에서 MSTSC라고 하면 이렇게 원격 데스크탑이 나올 거예요. 나왔나요? MSTSC. 이게 뭐의 약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터미널 서비스 클라이언트 그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터미널 서비스. 여기서 터미널이라는 건 이제 그래픽 터미널 의미예요. 그래픽 터미널 접속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라는 건 이제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브라우저가 웹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클라이언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리눅스의 이 그래픽 터미널을 원격에서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금 이
리눅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검색 여기에다가 mstsc 해주시면 예. 이제 이와 같이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는 창이 하나 뜨죠? 떴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여러분들이 IP 어드레스로 확인했던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92.168.5.129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반드시 여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동시에 두 개의 데스크탑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옵션 표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탭을 눌러서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세요. 뭐 1280, 800 정도로 해서 화면 꽉 차지 않게. 너무 크면 그러니까 1280, 800 이 정도. 알겠죠? 일단 여긴 주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탭에서 여기서 아까 그 옵션 표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탭 눌러서 사이즈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 연결을 하면 뭐 저거 뜰 거예요. 그러면 그냥 yes 해주시면 이렇게 그래픽 터미널 창이 로그인 창이 뜹니다. 떴나요? 네. 여기에서 이제 CCNA1 로그인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CCNA1 그래서 패스워드는 뭐 프로토 20220이 하고 엔터를 치면 네, 이와 같이 이 VMware에서 이 VMware의 그 실제 컴퓨터 가상이지만 VMware의 컴퓨터 창에서 볼 수 있었던 데스크탑이 그대로 이렇게 이거 아닌데 나타나죠. 맞나요? 예, 여기서 이제 뭐 이와 같이 터미널을 띄울 수도 있고요. 또 뭐 이와 같이 뭐 파이어폭스를 띄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데스크탑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그대로 원격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여기에 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의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데스크탑 자체를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그런 컨텐츠인 거죠. 컨텐츠가 그것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냐고 우린 그건 잘 몰라요. 이건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결국은 이 MSTSC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리눅스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원격 데스크탑 서비스 프로그램 이 두 개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는 거다. 한 거다. 알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다. 그냥 한번 본 거고요. 이건 진짜 터미널에서 하는 거고 똑같죠. 예. 끝내겠습니다. 다시 로그아웃.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여기서 들어가서 터미널 작업을 해도 되지만 그냥 원격 터미널로 그냥 그 시큐어쉘 터미널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게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터미널 창에서 이거 윈도우 터미널 창이죠. 윈도우 터미널 창에서 시큐어쉘 SSH 이게 항상 여기 오면 이상하게 한글이 돼 있어. SSH 하고서 이제 CCNA1 골뱅이 주소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VM에 이제 터미널 텍스트 터미널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좀 물어보면
Are you sure to want to continue connecting? 그럼 yes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패스워드 물어보고 입력하시면 되죠. 예, 패스워드 이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냥 소신껏 정확히 쳐주시면 된다 하는 거죠. 터미널 접속됐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기 처음 시간에 맨 앞에 페이지에서, 맨 앞에 페이지에서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연결됐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이것을 이렇게 웹 브라우저 상에서 했었는데, 이걸 웹 브라우저 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한번 이것을 여기서 브라우저 상에서 어쨌든 뭔가 하면 브라우저랑 그 웹 서버랑 대화를 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아주 적나라하게 텍스트로 대화를 해볼게요. 웹 서버랑. 이제 브라우저를 가지고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프로토콜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한번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받아볼게요. 텍스트로. 알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저기 뒤에 25페이지에 있습니다. 25페이지 HTTP 송수신 메시지 사례예요. 그래서 웹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 HTTP라는 프로토콜이고, 이 프로토콜은 그러면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면 이렇게 주소만 주면 알아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결과를 여기다 이렇게 뿌려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브라우저에서 컨텐츠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주고받는 메시지를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 25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 여러분들 PC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해야 될 거는 이와 같습니다. 요게 입력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접속할 웹 서버예요. 그 다음에 여기 802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왜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 캡처를 할 때 DNS 서버 그 데이터 쿼리 리스폰스 캡처하기 위해서 뭐 UDP 포트 53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이 53이 그러니까 네임 서비스 를 위한 그 번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80번은 뭐냐? 이건 웹 서비스를 위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이 아까 봤던 그 여러 개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택배 회사, 그러니까 뭐를 보낼 거냐에 따라서 그걸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택배 회사에서라도 어떤 그 가게에 뭐 나이키 신발을 누군가가 주문했으면 그 나이키 신발 주문한 거에 대한 그 주문, 그 다음에 또 뭐 뉴발란스 신발을 주문했으면 뉴발란스 신발에 대한 주문, 이게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거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집에 사는데 그 집에 뭐 아들과 아빠가 각각 따로 같은 인터넷 그 신발 쇼핑몰에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뉴발을 주문했어. 아들은 나이키를 주문했어. 딸은 아디다스를 주문했어. 그럼 그거는 그 쇼핑몰 주소도 또 그 집의 주소도 똑같지만 각각 다른 서비스란 말이에요. 나이키를 주문한 서비스, 뉴발란스를 주문한 서비스, 또 뭐를 주문한 서비스, 이게 다 다르죠. 이것들을 구분해야 돼.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지금 웹 서비스를 위한 번호가 80번.
그러니까 뭐 네임 서비스를 위한 번호가 53번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컴퓨터에서도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번호를 달리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텔넷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뭐 이건 이 클래스는 아니지만 이 클래스랑 똑같은 컨텐츠들을 갖고 있는 서버예요. 물론 모든 컨텐츠가 아니고 아까 이 클래스에서 이 컨텐츠 요 컨텐츠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서버를 따로 놔뒀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클래스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주고받는데 우리는 이게 플레인 텍스트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암호화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그 텍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가 안 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서버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 이 데이터를 똑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로 주고받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 서버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넷은 원격 텍스트 터미널 접속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다 포트 번호를 이렇게 해주면 원래는 텔넷 자체는 시큐어 쉘처럼 이렇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어요. 터미널. 시큐어 쉘처럼 한번 내가 이거 대신에 텔넷으로 해볼게요. 텔넷 192.168.5.129번 이렇게 접속을 하면 로그인 물어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CCNA1 패스워드 물어보죠. PROTO 202202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이 그 VM에 들어갑니다. 여기나 똑같아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시큐어 쉘 대신에 텔넷 했고 이거 없이 그냥 주소만 쳤어요. 그랬더니 터미널 서비스 접속이 됐는데요. 이 기본 텔넷은 포트가 23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VM에 192.168.5.129에 접속했는데 시큐어 쉘로 접속할 때의 포트와 이 시큐어 쉘로 접속할 때는 포트가 얼마냐 하면 이걸 접속할 때는 포트가 시큐어 쉘 접속할 때는 22번 포트로 접속합니다. 그 다음에 텔넷으로 접속할 때는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접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텔넷으로 접속할 때는 요거는 텔넷이 안 보이는데 지금 이미 접속했기 때문에 명령어가 안 보이고요. 텔넷으로 접속할 때는 원래는 23번 포트로 접속합니다. 그러니까 포트 번호가 달라지면 접속되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지. 똑같은 서비스에 접속하는데 아까 내가 원격 터미널 MSTS를 가지고 원격 터미널 접속했잖아요. 그때는 이 원격 VM 여기에 접속할 때는 몇으로 접속하냐 우리가 안 썼지만 디폴트가 3389번입니다. 포트 번호가. 그러니까 내가 같은 주소로 접속을 했는데 다른 서비스가 온 이유는 포트를 다르게 해서 지정했기 때문에 그 포트에 따라서 다른 서비스가 반응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원격 터미널 그래픽 터미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텔넷에서 이걸 포트 번호를 디폴트 23이 아닌 80으로 지정해주면 어떤 서비스에 접속이 되느냐 하면 이 80번은 웹 서비스입니다. 이건 텔넷, 이거는 SSH, 이거는 RDP라고 합니다. RDP,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 그 다음에 53번은 네임 서비스. 이런 식으로 같은 주소로 접속을 해도 내가 어느 포트로 접속하냐에 따라서 이제 주소가 다르다. 서비스가 다르다. 마치 내가 놀이동산에 갔는데 그 창구가 이제 여러 개 있잖아. 그죠? 놀이동산에 내가 뭐 롤러코스터 타는 창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하여튼 푸름라이드 타는 창구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별로, 창구별로 이제 서비스가 달라진다. 어느 포트로 지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연결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다른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8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 웹 서비스가 반응을 한다.
텔넷 서비스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텔넷 하고서 뒤에 포트 번호를 안 줬단 말이에요. 디폴트 23이라고 그랬고 디폴트 23이 텔넷 서비스예요. 원래 포트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그런 애가 80번으로 지정을 해주면 텔넷 서비스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웹 서비스가 반응해서 웹 서비스랑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주고받는 터미널 프로토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80번으로 접속을 하면 이제 이쪽에 서버에서 웹 서비스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요청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창에 어디 갔어? 네, 또 일로 왔냐? 주소창에 이걸 입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즉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주소창에 저런 걸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웹 서버한테 이런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get 해가지고 get해서 이런 메시지가 간다. 이게 이제 URL이죠. URL의 일부지. 어떻게 보면 일단 서버는 이미 정했고 원래는 브라우저에서라면 http://www.dtcinfo.net/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접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끝났어. 80번이 요거죠. HTTP 서비스. 그럼 나머지 이제 이 밑에 이걸 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이게 요청 메시지. 근데 요청 메시지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가적으로 이런 정보를 더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메시지가 된다. 요청 메시지가. 그럼 그 메시지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컨텐츠를 나한테 보내준다. 그럼 그 컨텐츠의 내용에는 실제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져야 되는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가 정보들을 우리가 헤더라고 그러고 실제 데이터 부분이 있고 그렇죠. 헤더라는 거는 데이터 앞에 뭔가 부가적으로 더 붙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으로 보내준 응답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응답 내용은 실제 요청한 데이터도 있지만 데이터 앞에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부가해서 추가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 리눅스에서 해볼게요. 자, 아까 시큐쉘에서 해도 되고 뭐 텔넷에서 해도 돼요. 네, 똑같아요. 어쨌든 그 리눅스에서 가서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중간에 너무 늦으면 중간에 끊겨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하고 한 10초에서 15초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타이핑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합시다. 그러면 좀 빠르겠죠? 그래서 요것도 캡처를 해서 할까? 아직 안 했죠, 여러분? 아직 안 했죠? 그러면 요것도 캡처를 한번 합시다. 와이어샤크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서 안 되겠구나. 여긴 V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캡처가 안 되네. 캡처하려면 리눅스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캡처는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리눅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PC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C에서 캡처하면 소용없고 리눅스에서 캡처해야 됩니다. 리눅스에도 와이어샤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또 루트로 로그인 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냥 나중에 할게요. 그냥 여기서 한 텍스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복사가 어디 있냐? 텔넷에서
컨트롤 C 그래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접속이 되죠. www.dcmouse.net에 일단 접속이 됐어요. 전화를 걸어서 전화가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요청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부과되는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를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메시지의 끝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가 없이 그냥 보낸다 하기 위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뭔가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청한 요 메시지에 대한 저쪽 서버의 응답입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됐어요? 어려운가요? 됐어요? 네, 됐어요? 다? 안 됐어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아마 조금 있으면 이렇게 Connection closed by foreign host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맞죠? 네, 이게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될 겁니다. 저도 정확히 지금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나왔으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 실습이 다 끝났으니까 다 정리해서 일단, 와이샤크로 캡처한 그 pkbenz 파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윈도우스의 그 터미널 창에서, 실행했던 그 명령들, 그 다음에 출력,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큐어쉘이나 텔넷으로 접속해서 했던 내용들, 또 뭐 로그인, 리눅스의 그 터미널에서 로그인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묶어서 압축 파일로 4주차 실습에 저장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뭐 잘 안 된 학생 있으면 뭐 잠깐 제가 봐드릴게요.